특급 모델도 아니었고 제품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수건 광고였다. 그런데 이 광고에 누리꾼들은 열광했다. 2003년 허리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고 슬럼프에 빠졌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부진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2005년 복귀한 박찬호 선수는 연일 승승장구했다. 그가 삼진을 잡은 뒤 흘러나온 광고가 있다. 큰 목욕타올 없으세요? 여배우 조여정을 내세웠던 송월 타월의 야심찬 광고는 연일 화제를 불러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찬호 선발 출장 경기에 송월 타월의 광고가 나오면 어김없이 이긴다는 기분 좋은 징크스까지 생겼고, 우연찮게도 그해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12년 만에 100승을 달성했다. 박찬호 선수의 승전보와 함께 젊은 층에게 확실히 자신의 브랜드를 알린 송월 타월. 지난 1949년 박동수, 찬수 형제가 창업한 이래 67년간 한 우물만 파온 타월 전문 기업 송월 타월을 만나본다. 국내 타월 회사는 100여 개가 넘는다.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만 송월 타월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50%에 달한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송월 타월은 별다른 풍파 없이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혹독한 한파를 견뎌내고 얻은 값진 결과다. 1940년대 부산에 정착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양말을 표백해서 되파는 일로 생계를 잇던 박동수 창업주. 그는 미군 부대에서 난생 처음 보는 물건 타월을 접하게 된다. 1940년대 한국에는 타월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뭐 광목이나 그런 거로 닦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광목이라는 자체가 물을 먹는 양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미군들이 갖고 온 그 타월이라는 그 루프가 있는 그런 원단을 보고는 사용해보고는 너무 편하다라는 걸 느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월을 본 순간 박동수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다. 그는 자전거 페달을 이용해 나무집기 5대를 만든 뒤 타월을 만들기 시작했다. 송월 타월의 전신 송월 타월 공업사는 1949년 10월에 탄생한 조그만 가내 수공업에 불과했다. 물자가 부족했던 한국전쟁 이후 박동수가 만든 타월은 불티나게 팔렸다. 초기 자본을 축적한 송월은 부산 동래구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면서 70년대 직원 수 1000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타월 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섬유 사업은 사양길로 들어섰다. 송월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특히 90년대 초부터 중국과 동남아에서 들어온 저가 타월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선물로 애용됐던 타월의 소비량도 감소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다. 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기프트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타월 같은 제품을 주는 것보다는 뭐 전자제품을 준다든지 커피포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가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고요. 이미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한 상태였지만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박동수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다. 가슴 아픈 소식이었지만 전해야 했다. (92년도) 추석 즈음이었는데 추석을 세고 이제 부도가 난다는 걸 알고 있으라 하는 이제 그 통보 차원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상당히 참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박병대 대표는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며 창업 3년 만에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 탈바꿈시킨 탄탄한 중소기업의 경영자였다. 식구들 중 타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박병대뿐이었다. 송월타월은 소위 말하는 가족기업이었다. 죽어가는 회사에 새 숨을 불어넣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박병대밖에 없었다. 사촌 형님이 전화가 와서 부산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내려갔더니 백부님께서 이제 그 자네가 안 맡아보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 앞에 놓인 송월타월은 풍전등화였다. 옛날에는 그 기업이 이제 투명하지 못할 때에 이제 사채죠. 사채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매출의 20%를 넘게 이자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서서히 오랜 기간에 누적돼 가지고 부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빚을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방법은 매출을 늘려 이자를 하루라도 빨리 갚아내는 것밖에 없었다. 그는 매출액을 올릴 방법부터 고심했다. 타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체 기프트이기 때문에 행사 내용과 그 가격대를 갖다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리점이 그 간판만 그 송월타월 붙이고 실제로 팔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선택에 따라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보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는 전국에 퍼져 있는 100여 개가 넘는 대리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송월타월을 홍보했다. 또 고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도 대리점주와 함께 협의해갔다. 한편으론 규모만 커진 회사의 구조조정도 실시했다. 박병대는 정년 퇴임자를 대신할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조정했다. 생산량을 거의 배가량 늘리고 이제 인원은 자연 감축되는 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6년간 그 인원을 약 절반 가까이 감축을 하고 매출을 배 정도로 신장을 시키니까 이제 많이 이제 몸은 가벼워졌는데 그렇다고 이 부채를 줄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여전히 부채는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회사는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97년 말 불어닥친 외환 위기의 폭풍은 피해갈 수 없었다. 결국 부도가 났다. 1998년 1월의 일이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금융사의 무차별 채권 회수로 회사는 존폐 기로에 섰다. 송월타월의 경영주들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우리가 돈을 들고 해외에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몇 년 못 산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피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얼마 못 산다.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전부 다 내놓고 채권자들한테다가 다 설명을 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내놓으면 해결이 되느냐 묻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누구도 모른다. 부동산을 팔아 이자율이 높은 사채부터 갚았다. 하지만 남는 빚도 만만치는 않았다. 막막했던 순간, 그런데 연유를 모를 돈들이 계속 들어왔다. 부도가 날 당시에 설명을 하고 전국 조직 그 임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자발적으로 선수금을 수금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약 한 달 매출 정도의 그 금액을 현금과 어음을
그 수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은행에 들고 가서 이제 그 맡겼더니 은행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업 처음 봤다고. 당시 130여 개의 대리 점주들은 송월 타월 살리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 제품을 받기도 전에 선수금을 냈다. 누구 마음대로 망하느냐며 용기도 북돋아줬다. 회사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우리 대리점들이 힘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도와드리는 게 제일 타당한 것 같다 해서 대리점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또 규모가 소규모지만은 또 힘을 합하면은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의논을 했고. 송월 타월로 보내진 선수금은 20억 원에 달했다. 대리 점주들은 재고 소진에도 발벗고 나섰다. 불황으로 타월 소비가 감소한 때였지만 상황이 풀리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무려 10억 원의 제품이 팔려나갔다. 무너져 내린 송월을 살리려는 대리 점주들의 마음이었다. 송월 타월 하면은 우리나라 그 타월 업계 산 증인이거든, 타월에서는. 그래서 그 역사와 또 송월 타월 본사가 노력해온 그 브랜드 가치, 송월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우리 대리점으로서는 자부심이었고 자연적으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리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대리 점주들이 회사 회생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송월 타월과 대리점주 간의 유대감이 끈끈했기 때문이다. 박동수 창업주는 사람이 곧 재산이란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래 할 사람으로 대리점주를 골랐다. 장사가 잘 된다고 크게 늘리지도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쉽게 바꾸지도 않았다. 박병대 대표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송월 타월과 협동한다라는 모임의 협성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점 사장님들이 송월 타월 본사와 더 가깝게 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의 노력도 가세했다. 직원들은 2, 3회씩 분임조 활동을 벌여 스스로 근무 시간을 줄였고 노동 시간이 줄었다며 월급을 30%까지 자진 감봉했다. 하지만 일에는 열정적이었다. 10시간 근무 사업장인데 한 5시까지만 8시간 근무를 했던 기억도 있고 어려웠을 때 전 조합원들이 운동장에 흰 띠를 머리에 두르고 다 함께 회사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자 박 대표도 기운을 얻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기업 회생 정책을 활용했다. 당시 정부는 토지공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주는 등 적극적인 기업 회생 정책을 펴고 있었다. 박 대표는 부산 동네의 본사 공장과 사상 공장 등을 팔아 부채를 갚았다. 그 뒤 박 대표는 31억 원을 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디자이너 14명과 제품 설계사들을 신규 채용해 제품 고급화로 승부수를 던졌다. 경영자와 판매 대리 점주들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 7억 1,2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은 이듬해 4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03년엔 당기 순이익이 무려 71억 6천만 원에 달했다. 그 결과 2003년 4월 30일 부채를 모두 갚고 화이를 졸업했다. 그 당시에 그 화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 부채를 1원도 그 탕감 안 받고 상환한 기업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상여금이 조금 밀린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주시고 한마음 체육 대회도 했었고 또 우리 창립 기념일 때 뭐 전 직원들이 제주도도 가셨고 크루즈 여행도 했었고 아 이게 직장 생활하는 즐거움이구나 이런 그런. 오랜 풍파를 극복해내며 박 대표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였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감성 경영이라고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최고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강제하는 것은
우선은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에는 결속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공감해가면서 일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전히 송월타월은 대리점과의 협업을 중시하고 있다. 온라인 마켓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송월타월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이 없다. 송월타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대리점에게 기회를 넘긴 것이다. 저희가 본사를 대신해서 그런 온라인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광고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저희 대리점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더 영업 어떻게 보면 뒤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윈윈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었지만 동반자들과 함께 했기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송월타월. 송월타월이 67년간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을 중시한 박병대 대표의 가치에 있었다. 타월 선물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다. 선거철 유세 현장에선 후보자들이 투표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대표적인 메뉴는 짜장면. 이와 함께 선물로 인기를 끌던 품목이 있었다. 바로 타월이다. 선거를 할 때 타월을 다 한 장씩 주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선거할 때 타월 한 장씩 안 받은 사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의였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선거가 조금씩 투명해지면서 타월이나 모든 기프트를 전혀 못 주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가정 행사, 또 기업 행사, 또 단체 모임의 뭐 체육대 뭐 이런 쪽으로 그 판매가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답례품을 나눠주는 문화가 확산됐고 주는 사람에게 부담이 적고 받는 사람에게도 유용한 선물로 타월이 적당했다. 결혼식 답례품, 개업 기념품 등으로 타월은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엔 상황이 변하고 있다. 소득과 안목이 향상되고 집 꾸미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월을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박병대 대표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디자인부터 바꿔나갔다. 일반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사나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자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여백을 남겨두는 게 포인트고요. 개인 고객님들에게는 걸었을 때 특히 이렇게 인테리어의 하나의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화려한 무늬를 좋아하시는 엘레강스 스타일이나 아니면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심플한 스타일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한 고객님들에게 맞춰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매자들을 노린 홈쇼핑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섰다. 집 꾸미기에 대한 열풍이 이제 제가 체감으로 느낄 정도로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집의 메인 공간인 거실이나 침실 말고도 욕실에도 관심을 갖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텔의 욕실을 우리 집으로 들여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호텔 타월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렌드는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반신반의하며 2014년 첫 방송을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2만 개의 타월이 판매된 것이다. 홈쇼핑에 처음에는 나가서 이게 팔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욕실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장, 20장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였다. 송월타월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소비자 개개인이 타월을 사기 시작했다는 건 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송월타월은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했다. 타월은 어떤 실을 쓰느냐, 그 실을 몇 가닥을 꼬느냐, 혹은 빗질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품질로 나뉜다. 어떤 타월은 얼굴에 닿았을 때 따갑고 까칠까칠한 반면 어떤 타월은
오래 두고 써도 촉감이 부드럽다. 바로 원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면 100%의 타월과 우드셀로 만든 타월의 흡수력을 비교해봤다. 물방울이 표면에 맺혀있는 타월이 면 100%로 만든 것이다. 반면 우드셀로 만든 타월은 물기가 닿는 대로 흡수하는 모습이다. 물이 가득 찬 샬레에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해내는 우드셀 타월은 일부러 물기를 닦아내지 않아도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타월로 인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다. 각 섬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 중에서 장점들만 뽑아가지고 일반 면과 비교해서 시크라는 고유의 강도와 흡수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타월 일반 100% 면보다는 홀등하게 흡수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지금의 송월 타월을 있게 한 비결이다. (2013년) 한 자동차 기업의 신제품 발표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자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인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60km까지 갈 수 있다. 이 자동차의 혁신은 탄소 섬유에서 시작됐다.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탄소 섬유로 주요 부품들을 만들었다. 그 결과 무게를 200kg이나 줄이는 데 성공. 최초의 탄소 섬유 보급형 자동차가 탄생했다. 국내 타월 시장 점유율 1위의 송월 타월이 제2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템은 탄소 섬유다. 국내의 산업의 소재가 철 위주였습니다. 그것이 점차 지금은 꿈의 신소재라는 탄소 섬유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철 재료에서 오는 그런 단점, 예를 들면은 무겁다든지 녹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복합 재료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철에 비해 10배도 단단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5분의 1에 불과해 연료 절감을 위해 무게에 민감한 자동차와 항공기 그리고 사이클과 같은 속도를 다투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박병대 회장은 탄소 섬유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고 관련 분야 공부에 나섰다. 탄소 소재는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 먹거리로 삼아야 할 것이 항공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은 우리가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산업이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산업에 탄소를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대 대표는 작년 탄소 섬유로 제품을 만들던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업체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탄소 섬유 제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산업에 뛰어든 지 불과 1년 만에 송월 테크놀로지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비행기의 엔진 덮개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또 기차 내부 차재 등 부품 생산 연구와 함께 수소 연료를 이용한 차세대 자동차에 들어갈 수소 연료 탱크를 자체 연구 개발 중이다. 차세대 성장 사업에 진입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한 것이다. 새 수를 담기 위한 새 부대도 마련됐다.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사천 공장은 기존 진주 공장의 3배가 넘는 크기다. 탄소 섬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박병대 대표의 의지가 엿보인다. 현재의 우리 그 직원들이 굉장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와 나란히 해온 송월 타월은 어느새 세계로 비상하고 있다. 작은 타월에 큰 철학을 담은 송월 타월. 이제 수건 신화를 다시 쓸 채비를 갖추고 있다. 타월 쪽이 정체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타월에 대한 희망은 베트남 공장의 그 방적 공장을 만드는 길입니다. 타월 전용실을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하면 충분히 시장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방적 공장을 차려서 더 나은 품질의 타월을 만들려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